안녕, 형 법조 알려줘의 민규 형이야. 다들 잘 지냈지? 오늘 아침에 마약 관련된 상담을 3개를 하고 왔는데 대부분 질문들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통해서 문의 주시는 내용들, 직접 법무법원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개 정도 뽑아서 Q&A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해. 잘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댓글로 알려줘. 자, 시작해 볼게. 자, 첫 번째 질문. 마약인지 모르고 친구 담배 빌려서 폈는데 대마였어요. 친구가 경찰한테 적발되고 감형받으려고 저를 팔아넘긴 것 같은데 저는 맹세코 마약 해본 적도 없고 마약인지도 몰랐는데 똑같이 처벌받으니까 정답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야. 왜 그러냐면 모든 범행은 고의라는 게 그 구성 요건이야. 이게 대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대마를 입에 대가지고 투약을 한 건지, 그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범행이 되는 거거든. 근데 같이 나눠 폈는데 담배인지밖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너도 대마 투약과 소지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5년 전쯤 마약 중 향정신성 의약품 LSD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그러면 안 됐는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투약을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그 LSD를 판매하던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야. 왜 그러냐면 모바일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마약 성분이 한 과거 1년 반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 LSD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그렇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던가 판매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 통장에다가 대금 전송에 대한 흔적이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도 5년 전에 LSD 매수와 투약을 가지고 내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 자, 세 번째 질문. 제가 호기심에 마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하고 싶어요.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그게 필요해. 자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감형사유야. 내가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약을 얼마어치를 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자수를 했다라는 특별한 감경 사유는 당신의 형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될 거야. 자, 네 번째. 마약 투약, 판매 혐의가 둘 다 있는데 처벌은 각각 받는 건가요? 정답은 당연히 각각 받아. 우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다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어. 우리 PD님이 마약 중에 어떤 게 제일 처벌 수위가 높냐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마약 중에 처벌 수위가 높은 거는 그 필로폰, 뽕이라고 하지.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좀 환각 증상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향후에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이 좀 처벌 수위가 높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슨 뭐 라디오 DJ 된 것 같다. 재밌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면 이렇게 Q&A 해볼게. 자, DJ 박민규입니다. 5번째 청취자 사연 해볼게요. 네, 편집하는 게 낫겠다. 해외에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합법국에서 마약을 했는데 처벌받나요? 네덜란드처럼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해도 된다고 내가 잘못 알아서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투약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지는 결코 너의 변론 전략이 될 수 없어. 법에 대한 무지는 인정받지 못해. 우리나라는 형법에 있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속인주의가 뭐냐면 해외에서 내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라는 게 속인주의인 건데 우리나라는 대마초 투약과 소지를 당연히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 해외에서 방심하고 까불면 절대 안 된다. 다음 6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마약을 투약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곧 검찰에 송치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던 걸까요?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건 당연한 거야. 수사기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너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를 꼭 찾아오길 바래. 7번째. 제일 친한 친구가 필로폰에 빠져서 거의 폐인 상태인 걸 보고 필로폰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저는 투약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친구가 약을 못하게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체포당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도 처벌받나요? 이건 아까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한 고의에 대한 부분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이 경우에도 내가 필로폰이라는 거를 알면서 소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소지에 대한 점은 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상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사하는 수사관 혹은 검사였으면 아니 왜 약을 안 버리고 있고 친구의 단약을 돕는다고 하면서 약을 가지고 있지? 고양이나 강아지 밥 주듯이 조금 떼가지고 약 주려고 그랬던 건가? 뭐 그거는 뭐 정상적인 행동이야. 그러면 약 뺏어가지고 버리고 바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줘. 그것도 내가 직접 이야기 나눠줄게. 자, 8번째 질문. 고액 알바라고 해서 마약 던지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로 가라고 해가지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함정수사였어요. 이거 지금 위법한 수사 아닌가요? 함정수사는 위법 아니에요? 함정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별하기로는 첫 번째는 기대 제공형의 함정수사가 있고 두 번째는 범의 유발형의 함정수사가 있어. 이 범의 유발형만 우리가 보통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전혀 마약을 던지게 할 마음이 없었어. 근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가지고 그 마음이 그 과정에 생겨서 처음으로 네가 던지기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범의를 유발하는 수사는 위법해. 하지만 너가 원래 던지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상대방이 경찰이었던 경우에는 그거는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가 없어. 혼자 위법 수사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정말 위법한 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변론 전략을 정해야 해. 9번째 질문. 일진 생활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대마초를 구해왔다길래 허세 부린다고 폈습니다. 남들은 담배 피는데 난 대마초 피니까 조금 더 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저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이야. 아직도 이런 넉나간 놈들이 있네.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일단은 만 10세 미만이면 범법소년이라 그래. 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건 촉법소년이라 그래.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가는 거야. 그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은 아니야. 그렇지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일단 미성년자 애들 좀 범죄 좀 하지 말자. 점점 더 사회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니네가 범죄하는 거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성실하고 예쁘게 살자. 그 외에 이제 기타 질문들을 우리 PD님이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마약을 구매하려고 돈까지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마약 필매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얘를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로 고소하지 말자. 사기로 고소하지 말고 그 행위가 마약 매수에 대한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 앞가림이나 잘해. 두 번째, 온몸에 털 다 없애버리면 저는 안 걸리지 않을까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영상 잘 보고 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 결론은 장난치다 큰일 난다잉. 자, 세 번째, 체포될 때 마약이 뺏기면 안 돌려주나요? 제 돈으로 구매한 건데 내 물건 아니에요? 안 돌려줘? 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대체? 다음 질문. 마약 고발하면 정말 3억 주나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마약 탐지견이 될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관세청에다가 밀수에 대한 신고를 하면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고 하거든. 제보를 듣거나 직접 보거나 하면 포상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네. 형 얘기한 거 잘 들었어? 형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것들 추려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 마약은 절대 찾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지만 네가 한 행동보다 더 큰 처벌 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형한테 연락해. 민규 형 그러면서 불러주면 내가 알고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잘 이야기 들어줄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만나자.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